안녕하세요.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특별한 날, 춘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춘분은 자연의 기운이 새롭게 균형을 이루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의 기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춘분에 먹으면 재물운을 높여주는 음식과 반대로 재물운을 막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춘분에 먹으면 재물운에 좋은 음식. 춘분은 자연의 균형이 맞춰지는 중요한 절기 중 하나로 이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운과 운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강해지고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만큼 기운을 북돋아주고 풍요를 상징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분에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는 곡식류입니다. 곡식은 대지의 기운을 머금고 자라기 때문에 땅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쌀밥이나 잡곡밥은 우리 몸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잡곡밥에는 여러 가지 곡물이 섞여 있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운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조, 기장, 수수 같은 전통 곡물은 오랜 세월 동안 부와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춘분에 먹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또한 팥을 넣은 음식도 춘분에 먹으면 좋은데 팥은 예로부터 부정한 기운을 막아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팥죽을 끓여 애군을 막거나 팥떡을 만들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곤 했습니다. 특히 팥이 들어간 떡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이기도 했기 때문에 풍요와 환대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둥근 모양의 음식도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형은 완전함과 조화를 의미하며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형상을 띠고 있어 금전운을 상승시키는데 좋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둥근 음식으로는 귤과 오렌지 같은 감귤류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밝고 따뜻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 춘분처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귤과 오렌지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로 여겨져 왔으며 중국에서는 재물운을 불러오는 길한 과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춘분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므로 이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한 해의 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과일 중에서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둥근 과일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로부터 둥근 모양은 완전함과 풍요를 상징하는 형태로 여겨졌으며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순환하고 모이는 형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귤과 오렌지는 밝고 따뜻한 색을 띠고 있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귤과 오렌지를 섭취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귤과 오렌지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행운과 풍요를 의미하는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서는 귤과 오렌지가 부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과일의 밝은 색이 황금빛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설날과 같은 중요한 명절에 귤과 오렌지를 선물하거나 집안에 두는 것이 재물을 끌어들이는 길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일부 영향을 받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귤을 선물하거나 제사상에 올리는 풍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귤과 오렌지는 겨울철과 초봄에 수확되는 과일로 춘분과 같은 변화의 시기에 먹기에 적합합니다.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점차 강해지는 시기에 귤이나 오렌지를 먹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감귤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건강해야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춘분의 귤과 오렌지를 먹는 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의미를 넘어 건강과 행운을 함께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은 맛뿐만 아니라 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귤과 오렌지를 까면 퍼지는 상큼한 향기는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향은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귤을 껍질째 방 안에 두거나 껍질을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귤 껍질을 말려서 사용하면 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감기 예방이나 소화 촉진에도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귤과 오렌지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도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귤청이나 오렌지, 마멀레이드를 만들어 두고 꾸준히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귤과 오렌지를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디저트로 활용하면 상큼한 맛과 함께 좋은 기운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귤과 오렌지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단맛이 더해져 더욱 풍요로운 기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귤과 오렌지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재물운과 건강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귀한 식품입니다. 춘분처럼 자연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러한 감귤류 과일을 섭취하면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귤과 오렌지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해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춘분을 맞아 귤 한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생선도 춘분에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예로부터 물고기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비늘이 있는 생선은 돈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생선의 반짝이는 비늘은 마치 동전처럼 보이기 때문에 금전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춘분과 같이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에 비늘이 있는 생선을 먹으면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는 한 마리를 통째로 요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선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온전히 남아있어야 재물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생선을 머리와 꼬리가 붙은 채로 요리하면 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한 마리를 온전히 조리하는 것은 완전함과 조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의 화목과 안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특별한 명절이나 축제 때 생선을 통째로 요리해 먹는 전통이 있으며 이는 풍요와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선의 종류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미는 길한 기운을 가진 생선으로 여겨지며 재물운뿐만 아니라 행운과 장수를 의미합니다. 도미는 일본에서도 축하 행사나 특별한 날에 많이 먹는 생선으로 중요한 순간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음식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잉어나 붕어와 같은 생선은 물에서 살아가는 특성 때문에 유동성을 상징하는데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불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양념과 조리법도 운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장이나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요리하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으며 이러한 발효 음식은 기운을 안정시키고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줍니다. 간장으로 조리한 생선은 감칠맛이 깊어지고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들인다고 하며 된장을 사용한 생선 요리는 건강과 장수를 함께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마늘이나 파 같은 향신료를 곁들이면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분에 생선을 먹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하여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춘부는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적응해야 하는 시기이므로 영양가 높은 생선을 섭취하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는 춘분에 더욱 의미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선을 찌거나 구워서 먹는 방법 외에도 생선회를 즐기거나 생선 조림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선을 찌는 조리법은 수분을 유지하여 생선의 본래 맛을 살릴 수 있으며 이는 자연 그대로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겉이 바삭하게 익을 정도로 조리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재물이 단단하게 모이고 흩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춘부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므로 이 시기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한 해의 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생선은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운을 함께 불러오는 음식이므로 춘분에 비늘이 있는 생선을 한 마리 온전히 조리하여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다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선 요리를 준비할 때는 정성을 다해 조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춘분을 맞아 생선을 맛있게 즐기면서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춘분에 먹으면 재물운에 좋지 않은 음식. 춘분에는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춘분은 자연의 기운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먹는 음식이 기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차갑게 하거나 기운을 가라앉히는 음식 또는 재물운을 끊는 의미를 가진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차가운 기운이 강한 음식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나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 음식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기운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온도가 낮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이는 재물운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춘부는 양기가 점점 강해지는 시기이므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얼음이 든 음료나 찬 디저트보다는 따뜻한 차나 온기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따뜻한 곡물차나 생강차 같은 음료는 몸을 데워주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어 재물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탁한 색의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검은 콩, 오징어 먹물, 흑미와 같은 지나치게 어두운 색의 음식은 기운을 가라앉히는 성질이 있어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은 콩이나 흑미는 영양학적으로 좋은 식품이지만 춘분처럼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밝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음식이 더 적절합니다. 어두운 색의 음식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춘분과 같은 절기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밝은 색깔의 과일이나 채소, 곡물류를 선택하면 더욱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칼로 자르거나 가위로 잘라 먹어야 하는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수, 김치 같은 음식은 불을 자르거나 끊어버리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춘분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수는 본래 장수를 상징하는 음식이지만 춘분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는 국수를 끊어 먹는 것이 금전운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치는 가위로 잘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물이 끊기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 되도록 통째로 제공하거나 손으로 찢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매운 음식은 몸의 균형을 깨뜨려 안정적인 재물운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은 순간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어 몸의 기운을 흩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재물운을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 마늘, 겨자와 같은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몸의 열을 갑자기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릴 수 있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춘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신 순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여 몸의 기운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분은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가진 절기이므로 먹는 음식도 이러한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검은색이나 탁한 색을 띠는 음식은 기운을 가라앉혀 재물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운을 끊는 의미를 가진 음식들은 되도록 피하고 온전한 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춘분에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로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춘분은 자연의 균형이 맞춰지는 시기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과하게 기름진 음식은 이러한 균형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나 튀긴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을 주어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이는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춘분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절기이므로 가벼우면서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음식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은 몸을 둔하게 만들고 에너지가 정체되도록 하여 춘분의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나 튀김류는 몸을 나른하게 하고 소화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춘분과 같은 절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분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강해지는 만큼 신선한 채소나 담백한 음식이 몸에 활력을 주는데 더 적합합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춘분에는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속 기운의 정체를 유발하고 나아가 재물운의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정체되면 재물운 또한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생각과 행동이 둔해질 수도 있습니다. 춘분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기 좋은 시기인데 기름진 음식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무겁게 만들어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맑고 가벼운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쉽게 지치고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춘분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나 생선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춘분의 기운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름진 음식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건강하고 가벼운 음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춘분의 의미에 더 잘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춘분에는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몸을 무겁게 하고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여 재물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가볍고 활력을 주는 음식을 선택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춘분에 먹으면 재물운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연의 변화에 맞춰 우리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운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춘분의 기운을 잘 활용해서 재물운을 높이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